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 물량을 줄일까요? 지금 줄일까요?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줄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인 거죠. 적어도 자, 오늘은 최근에 조정을 겪으면서 반도체의 변동성이 정말 커져가고 있는데, 상승도 하락도 사실 감당할 수 없을 수준만큼 커져가는데, 이제 고점이 아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락을 보면 고점이 아닌가. 여기가 반도체 고점인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고점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점은 지나고 나서 판단이 되듯이 뭔가 객관적으로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객관적으로 반도체 고점에 대해서 어디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고점을 누가 알아? 사실 모릅니다.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경기가 후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경기판정위원회에서 지난번 거기가 경기가 후퇴되는 시점이 맞아. 평균 14개월 뒤에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14개월 뒤면 주가가 완전히 급락한 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고점이었어. 이런 거죠. 하지만 오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맞아 아니다라기보다는 고점은 적어도 이 정도 징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고점이라고 규정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가 반도체 고점인가 아닌가, 고점을 그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보자는 거죠. 반도체를 우리가 지금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종목이 고점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 메모리 반도체 더 가기 어렵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점이 맞는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PR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PR이 하이닉스가 7배 가까이 이제 올라왔죠. 주가가 올라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10배 가까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월달 이후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2배 이상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PR 500 근처라고 했던 부분에서 좀 올랐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고점인지 아닌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펀더멘탈이 지금 이제 다 왔나 안 왔나 라는 걸 확인해 봐야죠. 그 다음에 차트에서 징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죠. 또 하나는 사고 파는 수급에서 고점이 왔나 안 왔나. 적어도 우리가 아주 다른 거 다 떼어놓고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펀더멘탈은 언제일까요? 단순하게 반도체 뭐 DDR5, HBM 가격이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고점 누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빅테크 기업이 더 이상 발주를 안 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체인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발주 물량을 감소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번에 젠슨왕이 타이베이 GTC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 베라루빈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190기가, 196기가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 한 95기가 정도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빌미를 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내용이 달랐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서 줄인 거죠. 그걸 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 물량을 줄일까요? 지금 줄일까요?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줄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인 거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AI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학습에서 뭡니까?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이 마무리되는 거지, 단계가 마무리되는 거지, AI 모멘텀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투자자분들은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학습의 단계가 마무리되면서 AI 모멘텀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있냐,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면 학습은 비서입니다. 추론은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볼 때 학습의 단계까지는 비서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자료 정리해와, 분석해와, PPT 만들어. 이게 학습의 단계죠. 그러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비서의 역할이죠.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대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직관을 하고 인사이트를 내서 뭡니까?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파트너 변호사와 비서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밑에 비서가 관련 업무들을 도와주죠. 그게 지금까지 학습의 단계면 파트너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 대신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잖아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가두기에 있다 보니까 이 고점인가 아닌가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 이걸 AI 칩으로 따지면 베라 루빈의 울트라까지는 가야 됩니다. 베라 루빈의 울트라까지는. 그럼 지금 이제 베라 루빈 올 하반기에 나오고 베라 루빈 울트라가 내년에 나오면 여기까지는 좋든 싫든 가야 됩니다. 왜? 베라 루빈까지는 가야 추론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적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피지컬 AI에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학습 추론인 게 아니라 피지컬 AI에 얹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스탑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더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AI 칩으로 본다면 베라 루빈 울트라에서 피지컬 AI를 얹을 수 있는 전 단계까지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로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의 고점을 6개월 선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올 하반기 12월,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주가는 선행하니까 고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트 상으로 보면 거래량.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이 3사를 다 합쳐서 지금은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올라가면 일본의 무라타 제약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들이 동시에 같이 다 매도하는 거죠. 그거를 창구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파악은 하기 어렵다 해도 거래량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사의 거래량이 1년 내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급인데, 우리가 수급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을 중요시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수가 8천이 올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지수가 상승돼서 인덱스 펀드를 어떻습니까? 빠져나가다. 패시브 자금도 줄여야 돼요. 그게 무지막지하게 쏟아진다? 어느 정도? 240조까지 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얼마 나왔냐? 한 110조 이상 나왔다. 아직도 한 절반 더 이상 남아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정도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나가는 것은 수급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팔아야 될까요? 지금은 금융투자의 ETF 물량이 주체죠. 금융투자의 ETF 물량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유출된다. 그때는 고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펀더멘탈로 기준으로 본다면 베라 루빈 울트라까지는 가야 되고, 차트로 본다면 대량 거래량이 쏟아질 때까지는 가야 되고, 수급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의 ETF 물량이 체계적으로 대량으로 매도가 나올 때까지는 가야 돼요. 지금 어느 것도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번 하락은 뭐다? 그냥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조정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은 그냥 조정입니다. 조정은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 이 징후들이 동시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조정을 추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지금은 주식을 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객관적인 사항이 없다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장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은 적어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하잖아요. 워낙 글씨를 못 씁니다.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때는 오른손으로 글씨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쓰다 보니까 글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좀 판서를 해야 나중에 인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억지로 판서를 하거든요. 글씨가 좀 나빠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고점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해보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시장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번 조정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6월 초에 오느냐, 선물옵션 만기 때 오느냐,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심각한 추세 전환은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조정이 오면 정말 심각한 조정이 될 수 있다. 반기 말에 차익 매물이 다 쏟아지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조정은 6월 초에 왔다 갔죠. 그럼 이게 아무리 강하더라도 차익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선물옵션 만기 지나고 다음 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 지나면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사이트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트레이딩이나 투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해 보시면 저희와 삼성증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랩 상품에 대한 부분이 안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